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차시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EBS 17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24쪽을 같이 보기 바랍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H 높이에서 질량 M, 질량 EM을 가만히 놓았어요. 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물체의 크기와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모든 마찰을 무시하겠다라는 거고요. 중력가속 또는 G입니다. 기억 봅시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R자 힘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A와 B에는 지금 공기 저항 등 모든 마찰을 무시하고 있죠. 따라서 A와 B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만류인력 법칙에 따라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법칙을 근거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질량 M인 물체에는 지금 mg라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요. EM인 물체에는 EMG라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 게 되겠죠. mg와 EMG니까 화살표의 크기를 2배 정도 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수평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 자, A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A의 속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A의 가속도를 판단해야 되겠죠. 가속도 법칙에 따라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A는 m분의 F인데 자, 이때 분자에 있는 F는 운동의 원인으로서 R자 힘이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R자 힘이 mg이므로 A의 경우 가속도는 g로서 일정합니다. 그죠? 따라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우리는 또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법칙, 원리, 공식, 정의를 항상 이용해야 합니다. 자, 공식에 따르면 EAS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 각각 제곱입니다. 그죠? 따라서 처음 속력이 정지해 있으니 얘가 0이죠.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 속력 V는 제곱근 2GH의 제곱근 루트 2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A가 B보다 더 가볍죠. B가 더 무겁죠.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니까 B가 더 먼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는 A에 작용하는 힘이 mg이고 B에 작용하는 힘이 EMG인데 A의 관성이 M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바꾸어 얘기해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이잖아요. A는 M만큼 운동 상태 변화를 싫어하고요. B는 2M만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 A는 M만큼 변하기를 싫어하고 B는 2M만큼 싫어하니까 B가 더 운동 상태 변화를 싫어하죠. 따라서 B가 더 A보다 빨라지는데 더 힘들겠죠. 따라서 A가 더 빨라질 테니 A가 먼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그 디귿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요. 좀 헷갈렸습니까? 헷갈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고려한 것이 바로 올바른 답이 될 텐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7번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디귿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디귿에 대한 정답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자, 디귿입니다.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가속도는 운동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죠? 시간에 따른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힘이 원인이죠. 그 다음에 운동 상태의 변화가 결과입니다. 그리고 질량 M은 관성항으로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얼마나 싫어하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A는 mg만큼 운동 상태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m만큼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해요. 따라서 우리 아까 A의 경우는 구했죠. 가속도가 얼마냐면 g입니다. 그럼 B는 어떻습니까? B 봅시다. B의 가속도니까 여기 아래 첨자 여기는 AA라고요. B의 가속도 AB라고 합시다. B의 가속도는 지금 B에 작용하는 외력 F를 질량 2m으로 나눈 것이죠. B에 작용하는 외력은 2mg이고 분모가 2m이니 가속도는 g로서 마찬가지로 일정합니다. 이 화면을 좀 옮기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정해요. 즉 얘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질량에 무관하게 둘 다 중력 가속도로서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 상태의 변화의 정도가 매 시간마다 중력 가속도로서 같단 말이에요. A의 운동 상태의 변화나 B의 운동 상태의 변화가 같기 때문에 수평면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A와 B는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디귿을 풀 때 선생님이 지금 공식으로만 이렇게 뭐 써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요. 그렇게 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식의 의미를 이 가속도 법칙 A는 n분의 F의 의미를 잘 느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세요. A의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것이 mg만큼이고 B의 운동 상태를 변화하는 것이 2mg입니다. 운동 상태의 변화가 A보다 B가 2배 더 큽니다. 변화하려고 하는 원인이 2배 더 커요. 그런데 운동 상태의 변화를 싫어하는 정도, 관성이 마찬가지로 B가 A보다 2배가 더 큽니다. 여러분들, 원인이 2배가 더 큰데 싫어하는 것도 2배가 더 커요. 따라서 쌤쌤이가 되겠죠. 약분이 되겠나 이 말입니다. 즉 원인이 커진 만큼 관성도 커졌으니 A나 B나 그 결과 운동 상태의 변화는 같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바람직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쪽에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자, 실로 연결되어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A와 B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A에는 수평 방향으로 크기 F가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나는 이 운동을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t0일 때 이 실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은 A와 B의 가속도가 다름을 의미합니다. 됐습니까? 봅시다. 기억 0부터 t0까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이다. 자, 봅시다, 여러분. 지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0에서부터 t0 때까지 속력이 v0로 일정하죠.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 방향도 일정할 테니 0에서 t0일 때까지 속도가 일정합니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면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여야 합니까? 예, 바로 0이어야 합니다. R자임이 왜 0이어야 됩니까? 선생님이 왜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칙, 원리, 정의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R자임이 0일 때 등소직선 운동을 한다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관성법칙입니다. 뉴턴 운동 제1법칙이죠. 관성법칙에 따르면 R자임이 0일 때 등소직선 운동을 하고요. 등소직선 운동을 하려면 R자임이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 봅시다. 지금 A에 F라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도 힘이 F라는 힘이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왼쪽 오른쪽 서로 더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의 장력이 지금 F인데요. 이 실의 장력을 지금 B에서도 F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지금 실의 질량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실이 어떠한 운동을 하든지 간에 실에서 생기는 힘의 소모를 없다라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끝의 실이 F라면 그 왼쪽 끝단의 실도 마찬가지로 F입니다. 자, 그 다음 B라는 물체도 마찬가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B에는 빗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가 존재합니다. 이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힘은 대체 누가 주는 힘일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 힘은 바로 중력을 B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중력을 분해한 것입니다. 그죠? 중력을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mg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똑바로 그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벡터가 분해될 테니까 뭐 한 이 정도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얘가 mg입니다. 그러면 수직 항력도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야지 물체는 빗면 방향, 빗면 수직 방향으로는 변이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수직 항력도 존재합니다. 이 중력의 빗면의 수직한 성분은 지금 수직 항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이 물체가 빗면의 수직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또 이 중력의 빗면에 나란한 성분은 지금 F로서 주어집니다. 됐습니까? 기억 0부터 T0일 때까지 실이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F이다. 이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입니다. 2T0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2T0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묻고 있는데요.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예, 바로 기울기의 크기입니다. 우리 교과서를 봅시다. 교과서 첫 시간쯤에 배웠던 건데요. 교과서 13쪽을 보면 13쪽 아래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배웠어요. A와 B의 기울기를 비교해 봅시다. A가 B보다 가속도가 더 크죠. 따라서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봐요, 여러분. 실이 끊어진 다음에 이 운동을 좀 봅시다. T0일 때 실이 끊어졌죠. 실이 끊어지고 나면 장력 F와 이 B에 작용한 장력 F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우고 보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F이고요. B에 작용하는 R자힘도 F입니다. 실은 끊어졌잖아요. R자힘은 같은데 작용하는 외력이 같은데 가속도가 A가 더 크죠. 그러면 질량은 누가 더 클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교과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교과서 23쪽을 보면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힘의 크기가 같은데 가속도가 A가 더 크니까 질량은 A가 더 작은 겁니다. 따라서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A가 B보다 더 작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금 항상 풀 때 교과서, 법칙, 원리, 정의를 바탕으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5쪽의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힘, 질량, 가속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역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되고요. 힘의 크기가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지 M의 질량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수레 위에 올려놓은 추의 개수가 N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에 매달리는 추의 개수가 N2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운동을 잘 보세요. 지금 수레와 추가 움직이는데, 수레와 추가 운동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레에 작용하는 중력입니까? 아니죠. 수레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책상이 수레를 받치는 수직 항력과 얘에 작용하는 중력은 책상이 수레를 받치는 수직 항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은 이 운동의 원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운동의 원인은요, 바로 오른쪽 실끝에 매달려 있는 추에 작용하는 중력입니다. 얘가 운동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 운동의 원인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매달려 있는 추와 여기에 있는 수레입니다. 물론 수레 위에 올라갈 추의 개수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자, 항상 법칙을 근거로 생각을 합니다.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운동의 결과는, 가속도는 작용하는 외력을 관성으로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 해봅시다. 수레의 가속도입니다. 1번 경우입니다. 자, 지금 한 개일 때는 질량이 m이죠. 이때는 m이고 이때는 2m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는 작용하는 원인이 mg 뿐이죠. 그 다음 수레 위에 올라가는 추가 없을 때에는 오직 수레의 질량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한 개 올라갔다면 수레의 질량 더하기 추의 질량이고, 또 한 개니까 마찬가지죠. 수레의 질량 더하기 추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1번 경우에 있어서 수레의 가속도는 작용하는 외력 mg를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질량, 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지 m 더하기 스몰 m입니다. 기역은요? 기역은 2번 경우죠. 외력은 mg로서 동일한데 관성이 질량의 m 더하기 m 또 m이 있습니다. 따라서 m 플러스 2m입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 경우는 지금 외력이 2m인데 관성항이 분모가 m 플러스 3m입니다. 이때 1.5a0랍니다. 즉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지금 이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디귿을 풀 수 있겠죠. 식 하나에 미지수가 라지 m 한 개잖아요. 따라서 스몰 m과 라지 m의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거예요. 기억입니다. 기억은 A0보다 작다. 볼까요?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기억이 더 크지요. 따라서 기억은 A0보다 작습니다. 니은입니다.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에서보다 2에서가 작다. 자, 니은은 조금 디귿보다 조금 어려우니까 디귿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 봅시다. 이 식을 우리가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요. 여기 분자에 G가 있어야 되네요. 그죠? G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G를 약분하고 나면 계산을 해봅시다. 2라는 것을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m 분의 m 플러스 m은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4m을 m 플러스 3m으로 나누어 준 거죠. m을 약분하고 나면 3m 이렇게 곱하면 되죠. 3m 더하기 9m은 4 라지 m 더하기 4 스몰 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변의 라지 m은 좌변의 5m과 같아야 되죠. 따라서 디귿은 5m으로서 틀렸습니다. 니은을 풀어보겠습니다.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자, 1과 2를 묻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1과 2의 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똑같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N2의 개수가 1과 2에서 같죠. N2가 무엇이냐 하면 오른쪽에 매달려 있는 추의 개수거든요. 자,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은 뭐가 같냐면은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도 같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자, 실이 추에 작용하는 힘의 장력, 그 다음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장력, 이 두 장력은요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실의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의 질량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실이 가속 운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추에 작용되는 장력이나 수레에 작용되는 장력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니은을 풀 때는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요.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묻는다고 해서 지금 여기 장력만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쪽 장력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 장력을 묻는 것은 추에 작용하는 장력을 묻는 것과 같은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은 바로 추에서의 질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푸냐면은, 자, 초록색 풀겠습니다. 자, 추의 입장입니다. 자, 질량 같죠? 질량 같은데 가속도는 A0가 큽니까? 기억이 큽니까? A0가 더 크잖아요. 맞나요? 그죠? 분모가 작으니까 더 큽니다. A0가 더 커요. 1번 경우에서 가속도가 더 큽니다. 질량은 같은데 1번 경우에 가속도가 더 크대요. 그 말은 R자임이 누가 더 큽니까? 1번이 큽니까? 2번이 큽니까? 1번의 경우가 R자임이 더 크다는 거죠. 1번의 경우 R자임이 더 크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이 중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 장력이 더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따라서 1에서가 2에서보다 장력은 더 작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을 보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리을 보기인데요. 실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2와 3에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2와 3에 대해서 장력을 묻고 있죠. 자, 이 경우를 보면 2와 3에서의 질량이 같은 쪽이 어디냐면은 N1 쪽이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장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장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같으니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적었던 것을 보면은 가속도가 지금 기역이 더 크거든요. 그죠? 맞나요? 이거는 지금 풀어봐야 되네요. 그죠? 아니죠. 3번 경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A0보다 기역이 더 작잖아요. 그런데 3번 경우는 1.5 A0니까 얘가 더 크고 얘가 작습니다. 됐습니까? 질량이 같은데 3번의 경우 가속도가 더 큽니다. 그 말은 작용하는 R자 힘이 더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작용하는 R자 힘이 장력뿐이니까 장력의 크기는 3번의 경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리는요, 여러분, 수학처럼 이렇게 계산을 막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쪽의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F를 작용했을 때 정지해 있습니다. F를 제거했더니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가속도가 동일하죠. 5분의 1G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F가 얼마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를 푸는 것도요, 여러분들 많은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속도 법칙 A는 n분의 F를 잘 쓰면 됩니다. 원인 그리고 얘가 결과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봅시다. 지금 가의 경우를 보면요, 정지해 있습니다. 자,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라는 거죠? 0입니다. 왜요? 관성법칙. 관성법칙에 따르면 정지해 있다라는 것은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라는 거죠. 얘가 F, 얘도 F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단번에 갔던 이유는 뭐냐면요,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역학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우입니다. 이때의 F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A와 B는 오직 여기서의 F만의 원인을 가지고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가 얼마입니까? 5분의 1G입니다. 관성이 얼마입니까? 3m이죠. 그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5분의 1G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관성이 3m이에요. 그러면 작용하는 외력은 얼마야겠습니까? 바로 5분의 3 mg입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6쪽의 1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의 물체가 직선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kg이라는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물체는 수평면 상에서 0초와 8초일 때 통과를 하고요. 10m/s, 6m/s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R자 힘을 나타냈네요. 자, 질량이 일정한데 R자 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질량의 가속도의 비를 안다는 것입니다. 가속도 법칙에 따르면, 그죠? 질량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외력에 비례합니다. 그렇다면 0에서 2초까지의 가속도를 우리가 2a라고 한다면 2에서 8초까지의 가속도를 우리가
A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방향을 고려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할 것이냐 하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이동거리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2초, 4초, 6초, 8초죠 지금. 그 다음에 10m/s, 6m/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10m/s를 하면 한 이 정도가 6m/s가 되겠죠. 단위는 m/s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점은요, 바로 이 점과 8초일 때 6m/s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다음 또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은 2초일 때까지의 기울기가 8초일 때까지의 기울기의 2배라는 겁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이니까요. 2A, A잖아요. 자, A라는 것의 크기를 우리가 1초당 V만큼 변한다로 잡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푸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1초당 여기에서부터 1초당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V만큼 6칸 변했죠. 즉 6V를 감소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2A니까 2V씩 증가하죠. 그런데 1초, 2초니까 2V, 2V니까 10m/s에서부터 요까지는 4V가 증가한 겁니다. 이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10 더하기 4V 빼기 6V가 얼마냐 하면 바로 6입니다. 10에서 4V 올라갔다가 6V 내려오면 얼마죠? 6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2V가 얼마냐 하면은 4니까 이로써 V는 2입니다. 됐습니까? 단위까지 적어야 되겠죠? 엄밀히는 2m/s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하면은 4V씩 올라간 거니까 4, 2, 8 해서 18m/s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라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동 거리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은 도형놀이를 해봅시다. 지금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구하기가 힘드니까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요것의 중점, 요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습니다. 요 사각형을 떼서 요쪽으로 갖다 붙이면은 요 직사각형의 면적과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지금 5초일 때를 보면요,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빨간색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직사각형을 고려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형광펜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죠? 빨간색으로 해야 되나요? 그죠? 그래도 잘 안 보입니까? 지우개를 지워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고려하는 거예요. 요만큼. 요 직사각형과 10일 때, 그죠? 10입니까? 5일 때 2씩 3번 증가했으니까 미씩 3번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3이 6, 12, 그죠? 여기 14라면 여기 12입니다. 그죠? 12일 때의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겠습니다. 자, 구해봅시다. 높이 14의 가로가 2죠. 따라서 28입니다. 높이 12의 가로가 얼마냐면은 지금 6입니다. 12 곱하기 6은 72가 되죠. 72 더하기 28을 하면은 100.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제 풀이를 다 했고요. 이제 이어서 작용 반작용 법칙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